40년을 여기 다녔는데 제 옷이 더럽다고 제 돈까지 더러운 겁니까? 오늘부로 40년 거래 전부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고액 거래는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예약? 내가 40년을 여기 다녔는데 그래도 규정이 그렇습니다. 은행 로비의 형광등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오석진의 손에 든 비닐봉투가 바스락거렸다. 안에는 정리해야 할 서류 뭉치와 도장, 그리고 오전 내내 공장에서 가져온 먼지가 함께 들어 있었다. 그의 작업복 소매에는 기름때가 배어 있었고 안전화 끈은 느슨하게 풀려 있었다. 창구 직원의 눈빛이 그를 훑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그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지는 것 같았다. 낡은 작업복, 때 묻은 손톱, 구겨진 비닐봉투,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말하는 한 가지 결론. 이 사람은 여기 어울리지 않는다. 석진은 그 시선을 40년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신경 쓴 적이 없었다. 그는 늘 이런 차림으로 은행에 왔다. 공장 점검을 마치고 손을 대충 씻고 바로 은행으로 향하는 것이 그의 루틴이었다. 돈은 깨끗하면 되는 거지. 옷이 무슨 상관인가. 그렇게 살아왔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류를 제대로 보지도 않은 채였다. 그녀는 동료 직원에게 다가가 무언가 속삭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석진을 향했다.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다. 저분 좀. 석진은 가만히 서 있었다. 로비는 한산했다. 월요일 오후 2시. 은퇴한 노인 몇 명과 젊은 직장인 하나가 번호표를 들고 앉아 있었다. 천장에 에어컨이 윙윙거렸고 어디선가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창구 직원이 돌아왔다. 이번엔 더 조심스러운 표정이었다. 아니, 조심스럽다기보다는 경계하는 표정이었다. 고객님, 오늘은 어떤 업무를 보러 오셨나요? 정기예금 만기 해지하고 계좌 정리 좀 하려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석진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통장 3개와 만기 증서 2장이 들어 있었다. 모두 이 은행에서 개설한 것들이었다. 첫 통장을 만든 게 1985년이었다. 그때는 지금의 이 건물도 없었다. 2층짜리 낡은 지점이었고 지점장이 직접 차를 따라주던 시절이었다.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첫 장을 펼치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이건 본점에 문의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왜? 금액이 저희 지점에서 바로 처리하기엔. 석진은 고개를 갸웃했다. 금액? 그가 예치한 돈은 분명 고액이었다. 하지만 처리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는 이 은행과 40년을 함께했다. 공장이 커지면서 대출도 받았고 갚았고 다시 예금했다. 그 과정을 이 은행은 모두 지켜봤다. 확인만 해보시면 됩니다. 제 이름으로 다 되어 있어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봤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로비에 울렸다. 딸깍 딸깍. 그리고 엔터를 누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고객님 이게... 응? 잠시만요. 제가 지점장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그녀는 다시 자리를 떠났다. 이번엔 뒤쪽 사무실로 들어갔다. 유리문 너머로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지점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과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다. 석진은 창구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다른 대기 고객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호기심 반, 불편함 반. 그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시선들이 무거워졌다. 5분이 지났다. 직원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보안 요원이 로비로 들어왔다. 그는 석진을 힐끗 보더니 창구 옆에 자리를 잡았다. 마치 무언가를 감시하듯 석진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머니로 갔다. 거기엔 핸드폰과 차키, 그리고 오래된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지난달 상공회의소 모임에서 받은 명함이었다. 그는 이 동네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직원 20명 남짓한 소규모였지만 30년을 버텨온 곳이었다. 그는 이 은행에 처음 왔을 때를 떠올렸다. 28이었다. 공장을 인수하기 위해 대출 상담을 받으러 왔었다. 그때도 이런 차림이었다. 작업복 바람에 맨손으로.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다. 오히려 지점장이 반갑게 악수를 청했다. 젊은 사람이 공장을 한다니 대단하네요. 우리 은행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 악수의 온기가 아직도 기억났다. 따뜻했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켜졌다. 석진은 대출을 받았고 성실하게 갚았고 공장은 조금씩 커졌다. 하지만 지금 이 로비는 달랐다. 차가웠다. 그를 바라보는 시선들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그가 무언가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드디어 직원이 돌아왔다. 이번엔 지점장과 함께였다. 지점장은 석진을 보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직업적인 미소. 눈은 웃지 않았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 지점을 맡고 있는 김태훈입니다. 석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악수는 없었다. 오늘 무슨 일로 오셨는지 들었습니다만 고액 거래는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해서요. 혹시 내일이나 모레 다시 방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요? 내 돈 찾는 건데 예약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확인 절차도 있어서. 확인은 지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점장의 미소가 조금 굳었다. 그는 주변을 힐끗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고객님, 저희도 규정이 있어서 이해해 주시면. 석진은 그제야 알아챘다. 이들은 그를 믿지 않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의 돈을 믿지 않고 있었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고액 예금을 가지고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통장이 가짜라는 말씀입니까? 아,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침묵이 흘렀다. 지점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보안 요원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 석진은 한숨을 쉬었다. 40년이 이렇게 가벼워지는 순간이었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 성실하게 거래해온 시간, 한 번도 연체하지 않은 기록. 그 모든 것이 한 벌의 작업복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 오겠습니다. 석진은 서류를 도로 집어넣었다. 비닐봉투를 들고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을 직원들은 안도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햇빛이 눈부셨다. 12월의 햇살은 차가웠지만 따가웠다. 석진은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자신의 트럭을 바라봤다. 15년 된 포터. 페인트는 벗겨지고 짐칸은 긁힌 자국투성이었다.
그는 문득 옆에 주차된 차들을 봤다. 수입차들이 즐비했다. 벤츠, BMW, 아우디. 번쩍이는 차체들 사이에서 그의 트럭은 초라했다. 석진은 트럭 운전석에 올라탔다. 핸들을 잡았다. 손에는 여전히 기름때가 묻어 있었다. 그는 이 손으로 30년을 일했다. 쇠를 다루고 기계를 고치고 밤샘 작업을 했다. 이 손이 만들어낸 돈이 저 은행에 쌓여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 손은 더럽다고 여겨졌다. 시동을 걸었다. 엔진음이 거칠게 울렸다. 백미러로 은행 건물이 보였다. 깨끗한 유리창 너머로 직원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그를 잊었을 것이다. 귀찮은 고객 하나가 돌아간 것으로. 석진은 엑셀을 밟았다. 트럭이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공장으로 돌아온 석진은 사무실 의자에 주저앉았다. 창밖으로 작업장이 보였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쇳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고 용접 불빛이 간간히 번쩍였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통장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첫 통장부터 지금까지 모두 같은 은행이었다. 그는 한 번도 은행을 바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가장 오래된 통장을 꺼냈다. 1985년 3월 12일. 개설일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첫 입금액은 50만 원이었다. 당시 그의 전 재산이었다. 그 돈으로 중고 기계 하나를 샀고 단칸 사무실을 얻었고 홀로 시작했다. 통장을 넘기며 그는 숫자들을 훑었다. 입금, 출금, 대출, 상환. 모든 거래가 기록되어 있었다. 그의 인생이 숫자로 새겨져 있었다. 가장 힘들었던 해가 눈에 들어왔다. 1997년. IMF. 대출금은 늘어났고 매출은 급감했다. 통장에는 마이너스 기호가 가득했다. 하지만 그는 버텼다. 직원들 월급을 먼저 주고 자신은 굶었던 날도 있었다. 은행은 그때도 함께했다. 대출 상환을 유예해 주었고 추가 지원도 해주었다. 힘내세요, 사장님. 우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당시 지점장의 말이 생생했다. 석진은 통장을 덮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창구 직원의 차가운 눈빛, 지점장의 형식적인 미소, 보안요원의 감시하는 자세. 그 모든 것이 마치 그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 같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내였다. 여보, 은행 다녀왔어? 응. 일 잘 됐어? 석진은 잠시 망설였다. 아내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창피했다. 아니, 창피함보다는 분노가 먼저 치밀었다. 무엇 때문에 자신이 이런 기분을 느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응, 잘 됐어. 내일 다시 가야 할 것 같아. 왜? 무슨 문제 있어? 아니야, 서류 좀 더 챙겨야 해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 싶었다. 전화를 끊고 석진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막내 직원이 자재를 나르고 있었다. 23.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들어온 친구였다.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던 애가 이제는 제법 기술자다운 손놀림을 보였다. 석진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도 이랬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열심히 했다. 더럽혀지는 것도 다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성실함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다. 공장은 커졌고 직원은 늘었고 거래처도 안정됐다. 석진은 이 동네에서 나름 알아주는 사업가였다. 상공회의소 회원이었고 지역 봉사활동에도 참여했다. 하지만 오늘 은행에서 그는 그저 작업복 입은 수상한 사람이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김치가 놓여 있었다. 수십 년간 변하지 않은 메뉴였다. 오늘 공장은 어땠어? 그냥 그렇지 뭐. 석진은 밥을 뜨며 대답했다. 아내는 그를 유심히 바라봤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얼굴에 다 써 있는데. 석진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오늘 은행에서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 뭔데? 내가 예금 찾으러 갔는데 직원들이 날 이상하게 보더라고. 왜? 옷 때문인 것 같아. 작업복 입고 갔거든. 아내는 한숨을 쉬었다. 그러게 내가 맨날 말했잖아. 은행 갈 땐 옷 좀 갈아입고 가라고. 왜 옷을 갈아입어야 해? 내 돈 찾는데. 사람들이 보기 나쁘잖아. 석진은 고개를 저었다. 보기 나쁘다고 차별해도 된다는 거야? 차별까지야. 아니야. 차별이었어. 석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남편이 이렇게 화를 낼 때는 정말 심각한 일이 있을 때라는 것을. 밤이 깊어갔다. 석진은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남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일하고 돈을 벌고 저축한 것뿐이었다. 그런데 왜 그는 오늘 모욕을 당해야 했을까?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석진은 결심했다. 내일 다시 은행에 가자.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가자. 양복을 입고 깨끗하게 준비해서 가자.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하지만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 또 다른 감정이 올라왔다. 분노였다. 왜 내가 맞춰줘야 하지? 석진은 뒤척였다. 옆에서 아내가 잠든 숨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평화로웠다. 그는 아내를 깨우고 싶지 않았다.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았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보였다. 고요한 밤이었다. 석진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굳은 살이 박힌 손, 상처 자국이 남은 손. 이 손으로 그는 평생을 일했다. 자랑스러운 손이었다. 하지만 오늘 이 손은 부끄러운 것이 되었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아팠다. 하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정신을 차리게 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석진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리고 다짐했다. 내일은 당당하게 가겠다고. 작업복을 입고 이 모습 그대로. 다음 날 아침 석진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공장 점검을 마치고 샤워를 했다. 옷장 앞에 섰다. 양복이 걸려 있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 입는 옷이었다. 몇 년에 한 번 꺼내 입는 옷. 석진은 그 양복을 한참 바라봤다.
손이 옷걸이로 향했다. 하지만 멈췄다. 왜 내가? 그는 결국 작업복을 꺼내 입었다. 깨끗한 작업복이었다. 어제 입었던 것보다 상태가 나았다. 하지만 여전히 작업복이었다. 아내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은행 가는 거지? 옷 안 갈아입어? 이게 내 옷이야. 여보. 됐어. 나 이렇게 갈 거야.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의 고집을 알고 있었다. 은행은 아침 9시에 문을 열었다. 석진은 정확히 9시에 도착했다. 주차장에는 벌써 차들이 가득했다. 그는 구석진 자리에 트럭을 세웠다.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어제와 같은 냉기가 느껴졌다. 에어컨이 강하게 틀어져 있었다. 아니, 에어컨이 아니었다. 분위기 자체가 차가웠다. 번호표를 뽑았다. 53번. 대기 인원은 12명이었다. 석진은 구석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다. 대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장 차림이었다. 나이 든 분들도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다. 석진의 작업복이 유독 눈에 띄었다. 한 젊은 여성이 그를 힐끗 보더니 자리를 옮겼다.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석진은 알아챘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핸드폰을 꺼냈다. 52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와주십시오. 안내방송이 울렸다. 석진의 차례가 가까워졌다. 그는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다. 통장, 도장, 신분증. 53번 고객님. 드디어 그의 차례였다. 석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3번 창구로 갔다. 어제와 다른 직원이 앉아 있었다. 젊은 남자 직원이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석진은 서류를 내밀었다. 정기예금 만기 해지하고 계좌 이체하려고 합니다. 직원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통장을 훑어봤다. 첫 장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다. 어제와 똑같은 반응이었다. 잠시만요. 또다시 같은 말이었다.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뒤로 갔다. 유리문 너머로 또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다. 석진은 한숨을 쉬었다. 또 시작이었다. 5분이 지났다. 직원이 돌아왔다. 이번엔 지점장도 함께였다. 어제 봤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아, 고객님. 어제 오셨던 분이시죠? 지점장의 목소리는 밝았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고액 거래는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제 말씀하셔서 오늘 다시 온 겁니다. 아, 하지만 하루는 너무 짧아서요. 저희가 본점에 확인도 해야 하고. 본점 확인은 왜 필요합니까? 보안상의 이유로. 석진은 참았던 말을 꺼냈다. 제 돈이 의심스럽습니까? 침묵이 흘렀다. 주변 대기 고객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지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 게 아니라 절차상. 40년을 여기 다닌 사람입니다. 제 계좌 확인하면 다 나와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지점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고객님, 저희 상담실에서 얘기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됩니까? 다른 고객분들도 계시고. 석진은 고개를 저었다. 난 숨길 거 없습니다. 여기서 하죠. 지점장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고객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규정을 따라야 해서. 규정이 뭔데요? 고액 거래 시에는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요? 석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일해서 번 돈인데 출처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도 법으로 정해진. 법이요?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합니까? 지점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다른 대기 고객들이 수군거렸다. 저 사람 뭐야? 돈 세탁하는 거 아니야? 옷 좀 봐. 진짜 돈이 있긴 한 거야? 속삭임들이 석진의 귀에 들렸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왔다. 어제보다 더 많았다. 그들은 석진의 양옆에 섰다. 고객님, 진정하시고. 난 진정하고 있습니다. 석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분노가 아니라 억울함 때문이었다. 그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돈을 찾으려 했을 뿐이었다. 지점장이 다시 말했다. 고객님,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일주일이요? 어제는 하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황이 좀 복잡해서. 뭐가 복잡합니까? 제 계좌 열어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석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류를 집어들었다. 좋습니다. 일주일 드리죠. 하지만 확실히 해두겠습니다. 난 이 은행 40년 고객이고 내 돈은 떳떳합니다.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다. 석진은 로비를 나왔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벤치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분노보다 먼저 올라온 것은 수치심이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의심받고 경계당하고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은 것이. 석진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12월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구름 한 점 없었다. 아름다운 날씨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같은 질문이 또 떠올랐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석진은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힐끗거렸다. 작업복 입은 남자가 은행 앞 벤치에 축 처져 앉아 있는 모습이 이상해 보였을 것이다. 그는 핸드폰을 꺼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지 못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결국 석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차장으로 걸어가 트럭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엑셀을 밟지 못했다. 백미러로 은행 건물이 보였다. 저 안에 자신의 돈이 있었다. 40년간 모은 돈이. 하지만 지금 그 돈은 마치 남의 것처럼 느껴졌다. 석진은 핸들에 이마를 기댔다. 눈을 감았다. 깊은 한숨이 나왔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40년을 당당하게 살아온 사람이 한 벌의 작업복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다. 석진은 트럭 안에서 1시간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시동은 꺼진 채였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차가웠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분노, 억울함, 수치심이 뒤엉켜 있었다. 그리고 그 감정들 사이로 한 가지 생각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왜 내가 굽혀야 하지?
석진은 평생 정직하게 살았다. 남을 속인 적 없고 떳떳하지 못한 돈을 번 적도 없었다. 세금 한 푼 빠뜨린 적 없었고 직원들 월급 밀린 적도 없었다. 그런 그가 왜 지금 의심받아야 하는가? 핸드폰이 울렸다. 공장 관리자였다. 사장님, 오후 미팅 있으시잖아요. 언제 오십니까? 석진은 시계를 봤다. 벌써 11시였다. 2시간이 흘러 있었다. 응, 지금 가고 있어.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응, 괜찮아. 곧 도착해. 전화를 끊고 석진은 시동을 걸었다. 공장으로 향했다. 운전하는 내내 은행에서 있었던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공장에 도착했을 때 직원들이 쉬는 시간이었다. 흡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던 직원 몇 명이 석진을 보고 인사했다. 사장님 오셨어요? 석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쳤다. 사무실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오늘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손이 가지 않았다. 그는 다시 서랍을 열었다. 통장들을 꺼냈다. 하나하나 펼쳐보며 숫자들을 확인했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통예금. 모두 합치면 작지 않은 금액이었다. 이 돈은 석진의 인생이었다. 20대에 시작해서 60대가 된 지금까지 매일같이 일하며 모은 돈이었다. 주말도 없었고 휴가도 거의 없었다. 가족과의 시간도 희생했다. 그런데 지금 이 돈이 의심받고 있었다. 석진은 통장을 덮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일주일을 주라고. 왜? 무엇을 확인한다는 건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컴퓨터를 켰다.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다. 계좌 조회를 클릭했다. 모든 계좌가 화면에 나타났다. 숫자들이 명확하게 보였다. 여기 다 나와 있잖아. 석진은 프린트 버튼을 눌렀다. 계좌 내역이 출력되기 시작했다. 여러 장의 종이가 쏟아져 나왔다. 40년치 거래 내역이었다. 그는 그 종이들을 모아 클리어 파일에 넣었다. 그리고 신분증, 도장, 통장을 함께 챙겼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다시 은행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지금 당장. 하지만 차에 타기 직전 석진은 멈춰섰다. 문득 든 생각이 있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는 주변을 둘러봤다. 공장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다. 성실하게, 묵묵히. 석진도 그렇게 살았다. 성실함이 전부라고 믿었다. 하지만 오늘 그 성실함은 아무 가치가 없었다. 중요한 건 겉모습이었다. 깨끗한 옷, 번쩍이는 차, 그럴듯한 외양. 석진은 주먹을 쥐었다. 그리고 다시 트럭에 올라탔다. 은행까지는 20분 거리였다. 오후 1시. 점심시간이 막 끝난 시간이었다. 로비는 오전보다 한산했다. 석진은 번호표를 뽑지 않았다. 직접 안내 데스크로 갔다. 거기 앉아있던 여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지점장님 계십니까? 지점장님이요? 혹시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급한 일입니다. 여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지점장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요. 언제 오십니까? 1~2시쯤.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석진은 대기 의자에 앉았다. 여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하지만 석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1시간이 흘렀다. 2시가 되었다. 지점장이 나타났다. 점심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았다. 그는 로비에 들어서며 직원들과 이야기하다가 석진을 발견했다. 표정이 굳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석진에게 다가왔다. 고객님, 오늘도 오셨네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 정도. 석진은 클리어 파일을 꺼냈다. 여기 제 모든 거래 내역입니다. 40년치 전부요. 확인하실 거 다 여기 있습니다. 지점장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펼쳐보더니 눈썹을 찌푸렸다. 이건 저희가 요청한 서류가 아닌데요. 그럼 뭐가 필요하십니까? 자금 출처 증빙, 소득 증명, 사업자 등록증. 제 통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금 내역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규정상 석진은 지점장의 말을 끊었다. 지점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시죠.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라뇨. 제 돈이 의심스럽습니까? 아니면 제가 의심스럽습니까? 침묵이 흘렀다. 지점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주변을 둘러봤다. 다른 고객들이 이쪽을 보고 있었다. 고객님, 상담실로 가시죠. 싫습니다. 여기서 하죠. 하지만 저는 숨길 게 없습니다. 석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석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지점장님, 제가 40년간 이 은행을 이용했습니다. 한 번도 문제 일으킨 적 없습니다. 대출 받았을 때도 성실하게 갚았고 예금도 꾸준히 했습니다. 그런 제가 왜 지금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고객님, 오해이십니다. 저희가 오해가 아닙니다. 제가 양복 입고 왔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빨개졌다. 석진은 계속 말했다. 제 옷이 더럽다고 제 돈까지 더러운 건 아닙니다. 로비가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이 이쪽을 보고 있었다. 직원들도 일손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봤다. 지점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석진을 바라봤다. 그리고 잠시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디어였다. 석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점장은 석진의 신분증과 통장을 가지고 창구로 갔다. 직원에게 뭔가 지시했다. 직원이 컴퓨터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석진은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손은 여전히 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라 긴장 때문이었다. 10분이 흘렀다. 직원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난처함. 지점장에게 무언가 속삭였다. 지점장이 화면을 들여다봤다. 그의 얼굴도 굳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화면을 보며 이야기했다. 그리고 지점장이 석진에게 다가왔다. 고객님, 그의 목소리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딱딱함이 사라지고 조심스러움이 묻어났다. 확인했습니다. 모든 게 문제 없으십니다. 석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지점장을 바라봤다. 저희가 신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거래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업무 말씀해 주시면. 석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클리어 파일을 집어들었다.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네, 하지만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석진은 로비를 나왔다. 뒤에서 지점장이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햇살이 따뜻하게 감쌌다. 석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달랐다. 조금 더 가벼웠다. 그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자신의 트럭을 바라봤다. 낡고 초라한 트럭. 하지만 지금은 그게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스러웠다. 이 트럭으로 그는 30년을 일했다. 자재를 날랐고 현장을 다녔고 밤낮 없이 움직였다. 이 트럭이 곧 그의 인생이었다. 석진은 트럭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백미러로 은행 건물을 마지막으로 봤다. 더 이상 그곳은 그의 은행이 아니었다. 공장으로 돌아온 석진은 사무실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은행에서 가져온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펼쳐봤다. 40년의 기록이 거기 있었다. 첫 입금부터 지금까지 모든 숫자가 그의 삶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숫자들은 은행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중요한 건 겉모습이었다. 석진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1985년 공장을 처음 인수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젊은 그가 기계 앞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희망으로 가득한 얼굴이었다. 저 때는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지. 핸드폰이 울렸다. 아내였다. 여보, 은행 일 잘 됐어? 석진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사실대로 말하기로 했다. 아직 진행 중이야. 무슨 문제 있어? 좀 복잡해. 나중에 집에 가서 얘기할게. 알았어. 그런데 오늘 저녁에 상공회 모임 있다며? 안 가? 석진은 깜빡하고 있었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지역 상공인들이 모이는 자리였다. 평소라면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갈까 말까 고민 중이야. 왜? 몸 안 좋아? 아니, 그냥 기분이 좀. 그래도 가는 게 낫지 않아? 사람들도 만나고. 석진은 생각해봤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다. 지금은 혼자 있고 싶었다. 하지만 아내 말도 일리가 있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오늘 일만 계속 떠올릴 것 같았다. 알았어. 갈게. 저녁 7시 석진은 상공회 모임 장소에 도착했다. 동네 한정식집이었다. 이미 몇 명이 와 있었다. 그들은 석진을 보자 반갑게 손을 들었다. 오, 석진이 형? 오랜만이에요, 사장님. 석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테이블에는 10명 정도가 앉아 있었다. 대부분 비슷한 나이대의 사업가들이었다.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 업종은 달랐지만 모두 이 동네에서 오래 사업을 해온 사람들이었다. 석진이 형, 요즘 공장은 어때요? 옆자리에 앉은 젊은 사장이 물었다. 석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그렇지 뭐. 별일 없어.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다들 힘들던데. 그래도 버텨야지. 대화가 이어졌다. 경기 이야기, 정부 정책 이야기, 업계 동향 이야기. 평소 같으면 석진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전, 나물, 찌개. 푸짐한 상이 차려졌다. 사람들이 술잔을 주고받았다.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그나저나 석진이 형, 요즘 은행 금리 어때요? 예금 좀 하려고 하는데. 맞은편에 앉은 사장이 물었다. 석진은 술잔을 내려놓았다. 은행 말하지 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석진은 잠시 망설였다. 말해야 할까?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창피했다. 작업복 입고 갔다가 무시당한 이야기를 어떻게 말하나? 아니야, 그냥 요즘 금리가 별로라서. 그래도 예금은 해야죠. 안전하니까. 안전? 은행이 안전해? 석진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다. 형,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석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술을 한 잔 마셨다. 소주가 목을 타고 내려갔다. 쓰고 메웠다. 옆에서 다른 이야기가 시작됐다. 아, 나 요전에 XX은행 VIP 센터 다녀왔는데 거기 진짜 좋더라. VIP 센터요? 그게 뭔데요? 고액 예금자들 전용 공간이야. 일반 로비랑 아예 분리돼 있어. 차도 주고 커피도 주고. 오, 부럽네요. 얼마나 있어야 VIP 돼요? 글쎄, 몇 억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웃었다. 석진은 웃지 않았다. 그는 그 정도는 충분히 있었다. 하지만 VIP 대우는커녕 의심만 받았다. 근데 그런 거 별로 안 부러워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거래하는 게 좋아요. 젊은 사장이 말했다. 석진은 그를 봤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명품 시계가 손목에서 반짝였다. 넌 몰라. 석진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작업복 입고 가봐. 그럼 알 거야. 모임은 밤 9시에 끝났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석진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다. 술잔을 비우고 또 비웠다. 형, 괜찮아요? 제가 대리 불러드릴까요? 젊은 사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석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난 안 취했어. 그래도 됐어. 나 혼자 갈 수 있어. 석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틀거렸다. 젊은 사장이 부축하려 했지만 석진은 손을 뿌리쳤다. 괜찮다니까.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정신이 조금 들었다. 석진은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트럭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바로 출발하지 않았다. 핸들을 잡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은행에서의 모욕, 지점장의 차가운 태도, 주변 사람들의 의심 어린 시선. 그 모든 게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내가 뭘 잘못했지? 같은 질문이 또 떠올랐다. 하지만 여전히 답은 없었다. 석진은 핸드폰을 꺼냈다. 인터넷을 검색했다. 은행 차별, 외모 차별, 고객 무시. 여러 키워드를 쳐봤다. 검색 결과가 나왔다. 비슷한 사례들이 많았다. 작업복 입고 갔다가 무시당한 사람, 수수한 옷차림 때문에 의심받은 사람. 석진만 겪은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게 위로가 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 화가 났다. 이런 일이 흔하다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게. 석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시동을 끄려 했다. 그 순간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작업복 입은 부자, 은행에서 차별받다. 결국 전 재산 인출. 기사를 클릭했다. 비슷한 내용이었다. 한 남성이 작업복 차림으로 은행에 갔다가 무시당하자 수십억 원을 전부 인출해 다른 은행으로 옮겼다는 이야기였다. 댓글들을 읽었다. 잘했다.
저런 은행은 본때를 보여줘야 해. 돈이 주인이지 은행이 주인이 아니잖아. 외모로 사람 판단하는 건 정말 최악이다. 석진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어떤 결심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다. 나도 그렇게 할까? 하지만 바로 결정하지 못했다. 40년이었다. 그 은행과 함께한 40년. 쉽게 끊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 석진은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다. 운전하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다. 아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석진을 보자 일어났다. 왜 이렇게 늦어? 술 많이 마셨어? 조금 마셨어. 씻고 자. 내일 또 은행 가야지? 석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셨다. 하지만 가슴속 응어리는 씻겨 내려가지 않았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옆에서 아내가 들어와 누웠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응. 말해봐. 혼자 고민하지 말고. 석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은행에서 무시당했어. 뭐? 작업복 입고 갔다고 날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라고.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석진을 바라봤다. 그게 무슨 40년을 다닌 곳인데 날 못 믿겠대. 옷이 더럽다고. 석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내는 그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내가 옷 갈아입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당신 잘못이 아니야. 은행이 잘못한 거지. 그래도 속상하겠다. 석진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울면 안 됐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여보, 나 결정했어. 뭘? 그 은행 다시는 안 갈 거야. 아내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럼 돈은? 다 빼서 다른 데로 옮길 거야. 40년이나 다닌 곳인데. 그래서 더 배신감이 크지. 석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아내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남편의 표정을 보니 결심이 확고한 것 같았다. 알았어.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 석진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따뜻했다. 이 따뜻함이 그를 지탱해주고 있었다. 밤은 깊어갔지만 석진은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새벽이 되어서야 그는 잠들었다.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더 이상 굽히지 않겠다고. 새벽 5시 석진은 눈을 떴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꿈속에서도 은행 로비가 나타났다. 창구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 지점장의 형식적인 미소, 보안 요원의 감시하는 자세. 그 모든 것이 악몽처럼 반복됐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겨울 새벽의 고요함이 집안을 감싸고 있었다. 석진은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서 지난 이틀간의 일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뒤엉켜 있었다. 분노, 수치심, 억울함. 그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물러갔다를 반복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한 가지 감정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허탈함이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돈을 벌고 한 푼 한 푼 모았던 세월이 한 벌의 작업복 앞에서 아무 가치도 없어졌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는 어디로 갔을까? 매달 빠짐없이 입금하고 대출을 성실히 갚고 한 번도 연체하지 않았던 기록은 아무 의미가 없었을까? 석진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굳은 살이 박힌 손, 기름때가 손톱 밑에 깊이 배어 있었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들이었다. 이 손으로 그는 30년 넘게 기계를 만지고 쇠를 다루고 땀 흘려 일했다. 하지만 은행 사람들에게 이 손은 그저 더러운 손이었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희미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석진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움직일 힘이 없었다.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아내가 잠에서 깨어나왔다. 거실에 앉아 있는 석진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여보, 왜 여기 있어? 못 잤어? 석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가 그의 옆에 앉았다. 많이 힘들지? 응. 은행 일 때문에? 석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다. 여보, 그냥 다른 은행으로 옮기자. 굳이 그 사람들한테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 그래야겠지. 하지만 석진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아내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당신 잘못 없어.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석진은 아내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결혼한 지 35년. 그동안 아내는 늘 그의 곁에 있었다. 힘들 때도 기쁠 때도 그녀는 그를 믿어줬고 지지해줬다. 고마워. 뭐가 고마워. 우리 부부잖아. 아내가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고 프라이팬이 지글거렸다. 일상적인 소리들이었다. 평범한 아침의 풍경이었다. 하지만 석진에게 오늘 아침은 평범하지 않았다. 어제와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무언가 내면에서 깨져버린 느낌이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석진은 공장으로 향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도착했다. 아직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이었다. 텅 빈 공장은 고요했다. 기계들이 조용히 서 있었고 작업대에는 어제 작업하던 자재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석진은 작업장을 천천히 걸었다. 이곳이 그의 인생이었다. 30년 넘게 이곳에서 일했다. 아침 일찍 와서 저녁 늦게까지, 주말도 없이 명절도 반납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하며 이곳을 지켰다. 무엇을 위해서였을까? 돈을 벌기 위해서? 맞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다. 석진은 이 일이 좋았다. 아무것도 없던 쇠붙이가 자신의 손을 거쳐 제품이 되는 과정이 좋았다.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목표를 이루는 성취감이 좋았다. 고객들이 만족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았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이 무색해졌다. 은행 사람들에게 그는 그저 작업복 입은 수상한 사람이었으니까. 석진은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통장들이 쌓여 있었다. 하나하나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6개의 통장, 모두 같은 은행이었다. 가장 오래된 통장을 집어들었다. 1985년 3월 12일 개설. 첫 입금액 50만 원.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다. 은행에 처음 갔을 때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작성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줬고 지점장이 직접 악수를 청했다. 젊은 분이 사업을 시작하신다니
대단합니다. 우리 은행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른다. 석진은 그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은 지켜졌다. 어려울 때 은행은 손을 내밀어줬고 석진은 그 손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 손은 차갑게 식어버렸다. 석진은 통장들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켰다.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계좌를 조회했다. 숫자들이 화면에 나타났다. 예금, 적금, 정기예금. 모두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다. 이 돈을 어떻게 할까? 그냥 두고 계속 거래할까? 아니면 정말 다 빼서 다른 곳으로 옮길까? 석진은 결정하지 못했다. 머리로는 옮겨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망설임이 있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쉽게 버려지지 않았다.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다. 인사하는 소리가 들렸다. 석진은 평소처럼 나가서 인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사장님 계세요? 관리자였다. 석진은 대답했다. 응, 들어와. 관리자가 들어와 서류를 내밀었다. 오늘 납품 일정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석진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제대로 읽히지 않았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관리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석진을 바라봤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사장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였다. 혼자 남은 석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작업장에서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다.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석진에게는 평범하지 않은 하루였다. 무언가 결정해야 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직원들이 식당으로 향했다. 석진도 따라 나섰다. 하지만 밥맛이 없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사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옆자리에 앉은 직원이 물었다. 석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마치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지만 눈을 감고 있고 싶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지 않으려 했지만 혹시나 싶어 받았다. 여보세요? 오석진 고객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XX은행 지점입니다. 지점장님께서 통화 요청하셨는데요. 석진의 손이 떨렸다. 은행에서 전화가 온 것이었다. 저는 지금 바쁩니다. 고객님, 잠깐만요. 중요한 말씀이 있으시다는데. 석진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더 이상 그들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더 복잡해졌다. 은행에서 먼저 연락을 해왔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사과하려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확인 절차를 요구하려는 걸까? 석진은 핸드폰을 책상 위에 던졌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깊은 한숨이 나왔다. 왜 이렇게 힘들지? 돈 찾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자신의 돈인데 왜 이렇게 복잡한가? 오후 내내 석진은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 서류를 보다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직원이 뭔가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퇴근 시간이 되었다.
직원들이 하나둘 떠났다. 석진도 공장 문을 잠그고 나왔다. 주차장에 서서 자신의 트럭을 바라봤다. 낡고 초라한 트럭. 하지만 이 트럭이 그의 정체성이었다. 이 트럭으로 그는 30년을 일했다. 자재를 나르고 현장을 다니고 새벽부터 밤까지 쉼 없이 움직였다. 그런데 왜 그는 이 트럭이, 이 작업복이, 이 모든 게 부끄러워져야 하는가? 석진은 트럭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곧바로 집으로 향하지 않았다. 그냥 운전하고 싶었다. 아무 목적지 없이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길로 접어들었다. 양옆으로 들판이 펼쳐졌다. 겨울 들판은 황량했지만 고요했다. 석진은 길가에 차를 세웠다. 엔진을 끄고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들어왔다. 얼굴을 때렸다. 아팠다. 하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정신을 차리게 했다. 석진은 차에서 내렸다. 들판으로 걸어 들어갔다. 발밑으로 마른 풀들이 바스락거렸다. 하늘은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해가 지고 있었다. 석진은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석양이 번지고 있었다. 붉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다. 나는 뭘 위해 살았지? 질문이 입 밖으로 나왔다. 바람이 그 질문을 실어갔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석진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제야 석진은 돌아섰다. 트럭으로 걸어갔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8시가 넘어 있었다. 아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전화도 안 받고. 미안해. 그냥 좀 돌아다녔어. 밥 먹었어? 아니. 들어와. 데워줄게. 석진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공기가 감쌌다. 밥 냄새가 났다. 일상의 냄새였다. 편안한 냄새였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아내가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 평범한 저녁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지금은 위로가 됐다. 여보. 응? 나 결정했어. 아내가 석진을 바라봤다. 그 은행하고는 끝내기로.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나을 것 같아. 40년이었는데. 40년이었지.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돼.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도 아파. 석진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아내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우리 부부잖아. 당연한 거지. 그날 밤 석진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결정을 내렸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졌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아도 됐다. 더 이상 굽히지 않아도 됐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석진은 일찍 일어났다. 밤새 깊이 잠들었지만 몸은 가벼웠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이었다. 아내가 아침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식사였지만 오늘따라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오늘 바로 은행 가? 응. 출근하고 바로 갈 거야. 혼자 갈 수 있어? 같이 갈까? 석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아내는 남편의 눈을 바라봤다. 어제와는 다른 눈빛이었다. 흔들림이 없었다.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조심해서 다녀와. 응. 공장에 도착해 평소처럼 점검을 마쳤다. 직원들에게 오늘 일정을 전달하고 관리자에게 외출한다고 알렸다. 사장님, 어디 가세요? 은행 좀 다녀올 거야. 아,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석진은 사무실로 들어가 마지막 준비를 했다. 책상 서랍을 열고 통장들을 모두 꺼냈다. 6개의 통장, 40년의 기록이 담긴 통장들이었다. 하나하나 손으로 만져봤다. 낡은 표지, 바랜 글씨, 찍힌 도장들, 모든 게 기억으로 가득했다. 첫 입금하던 날의 설렘, 대출 승인받던 날의 안도감, 목표 금액을 달성했을 때의 기쁨. 하지만 이제 이 통장들은 더 이상 그런 의미가 없었다. 그저 숫자가 찍힌 종이일 뿐이었다. 석진은 통장들을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신분증과 도장, 인감증명서를 챙겼다. 모든 계좌를 해지하고 돈을 인출하기 위한 서류들이었다. 거울을 봤다. 작업복 차림에 자신이 보였다. 어제도 이 옷이었고 그제도 이 옷이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옷이었다. 석진은 잠시 망설였다. 양복으로 갈아입을까?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가서 편하게 일을 처리할까? 하지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이대로 갈 거야. 이것이 진짜 자신의 모습이었다. 30년 넘게 입어온 옷이었다. 이 옷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었다. 트럭에 올라타 은행으로 향했다. 운전하는 내내 마음속으로 리허설을 했다.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것이었다. 은행에 도착했다. 주차장에는 여전히 고급 차들이 즐비했다. 석진의 트럭은 그 사이에서 눈에 띄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차에서 내려 은행 건물을 바라봤다. 깨끗한 유리창, 반짝이는 간판, 정돈된 외관. 하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시선들이 가득했다. 석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걸어 들어갔다. 로비는 한산했다. 오전 10시. 점심시간 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다. 석진은 번호표를 뽑지 않고 곧장 안내 데스크로 갔다. 지점장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안내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석진을 보는 순간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인식하는 표정이었다. 며칠 전 소란을 피웠던 그 사람. 잠시만요. 직원은 내선 전화를 들었다. 지점장에게 연락하는 모양이었다. 잠시 후 전화를 끊고 말했다. 지점장님이 지금 손님 상담 중이신데요. 10분 정도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석진은 대기 의자에 앉았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기다렸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10분이 지났다. 지점장이 상담실에서 나왔다. 고객을 배웅하고 나서 석진을 봤다.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고객님 오셨군요. 어제 전화드렸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아, 네. 혹시 상담실로 가시겠습니까? 여기서 하겠습니다. 지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석진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석진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지점장에게 내밀었다. 전 계좌 해지하고 모든 금액 인출하겠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굳었다. 네, 전 계좌를요? 네, 오늘 바로요. 고객님, 혹시 저희가 무례하게 대해서 석진은 지점장의 말을 끊었다. 무례했죠. 하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럼 신뢰가 깨졌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신뢰가요. 지점장은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다른 고객들과 직원들이 이쪽을 보고 있었다. 고객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생각 다 했습니다. 처리해 주세요. 석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지점장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통장 6개가 들어 있었다. 금액이 상당하신데 정말 전부 인출하시겠습니까? 네. 어디로 옮기실 건지.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지점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는 서류를 들고 창구로 갔다. 직원에게 뭔가 지시했다.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컴퓨터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석진은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마음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다. 20분이 지났다. 지점장이 다시 다가왔다. 이번에는 다른 직원도 함께였다. 부지점장으로 보였다. 고객님, 제가 부지점장 김민수입니다. 네.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수? 석진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결정했습니다. 고객님, VIP 고객으로 등록해 드리겠습니다. 전용 상담사도 배정하고 우대 금리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특별 대우가 아닙니다. 석진은 부지점장을 똑바로 바라봤다. 저는 그냥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옷이 어떻든 차가 어떻든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것.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부지점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지점장도 고개를 숙였다. 처리해 주세요.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물러섰다. 그리고 창구로 가서 직원들과 회의를 시작했다. 여러 명이 모여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다. 석진은 조용히 앉아 기다렸다. 시계를 봤다. 벌써 1시간이 지났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오늘은 시간이 있었다. 다른 고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 뭐야? 돈이 얼마나 있길래 저렇게. 은행에서 저렇게까지 말리는 거 보니 엄청난가 봐. 옷은 저렇게 입고 다니는데. 석진은 그 소리들을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았다. 중요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었다. 드디어 지점장이 돌아왔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고객님, 처리 가능합니다. 여기 서명해 주시면. 석진은 서류를 받아 하나하나 확인했다. 계좌 해지 동의서, 예금 인출 신청서, 거래 종료 확인서, 모든 서류에 꼼꼼히 서명했다. 인출하신 금액은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수표로 드릴까요? 아니면 수표로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점장이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석진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밝았다. 아름다운 날이었다. 30분이 더 지났다. 지점장이 나왔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다. 고객님, 여기 수표입니다.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석진은 봉투를 받아 열었다.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금액을 확인했다. 맞았다. 40년간 모은 돈의 총액이었다. 감사합니다. 석진은 수표를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점장과 부지점장이 허리를 숙였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석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로비를 나섰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무게가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어깨가 가벼워졌다.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40년의 짐을 내려놓은 것이었다. 석진은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그의 마음도 그처럼 맑아졌다. 트럭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로 은행 건물을 마지막으로 봤다. 이제 그곳은 과거였다.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아니었다. 석진은 엑셀을 밟았다.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곳을 향해. 은행을 나온 석진은 곧장 공장으로 향하지 않았다. 근처 공원에 차를 세우고 벤치에 앉았다. 가방 속 수표를 다시 꺼내봤다. 한 장의 종이. 하지만 이 종이에는 4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20대에 시작해 60대가 된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며 모은 돈이었다. 석진은 수표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다. 검색창에 지역 신용협동조합을 입력했다. 몇 개의 결과가 나왔다. 석진은 가장 가까운 곳의 정보를 확인했다. 여기서 차로 10분 거리였다. 평점도 괜찮았고 리뷰들도 긍정적이었다. 사람 냄새 나는 곳, 친절한 직원들, 동네 사람들을 위한 금융기관. 이런 평가들이 눈에 들어왔다. 석진은 주소를 확인하고 차에 올랐다. 신협은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있었다. 큰 은행처럼 화려하지 않았다. 2층짜리 건물에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다. 주차장도 넓지 않았다. 석진은 건물 앞 노상에 트럭을 세웠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랐다. 은행의 차가운 느낌과는 달리 따뜻했다. 나무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화분에서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다. 벽에는 지역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안내 데스크에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다. 석진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말투가 부드러웠다. 존댓말과 반말의 중간쯤 되는 동네 아주머니 같은 편안한 말투였다. 계좌 개설하고 싶은데요. 아, 네. 그럼 여기 앉으세요. 차 한 잔 드시고 하시죠. 직원은 석진을 상담 테이블로 안내했다. 그리고 따뜻한 차를 가져왔다. 보리차였다. 종이컵이 아닌 도자기 잔에 담겨 있었다. 처음 오시는 거죠? 여기 동네 사시나요? 네, 근처에서 공장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어떤 공장이세요? 석진은 공장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다. 직원은 관심 있게 들었다. 진짜 관심이 느껴졌다. 형식적인 대화가 아니었다. 아, 그럼 공장 사장님이시네요. 우리 신협 조합원 중에 거기 다니는 분 있어요. 좋은 직장이라고 하시던데. 석진은 조금 놀랐다. 직원들 중 누가 이 신협을 이용하는지 몰랐다. 그래요? 누구신지. 김철수 씨요. 아시죠? 아, 철수. 우리 공장 10년 넘게 다닌 직원이죠. 네, 맞아요. 성실한 분이시더라고요. 매달 적금 넣으러 오시는데 항상 웃으면서 오세요.
석진은 미소 지었다. 철수가 이곳을 이용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곳 직원들은 조합원 한 명 한 명을 기억하고 있었다. 계좌 개설하시려면 신분증이랑 도장 있으시면 돼요. 혹시 가지고 오셨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석진은 신분증을 내밀었다. 직원은 받아들고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어떤 상품으로 하시겠어요? 보통예금이요? 아니면 정기예금? 일단 보통예금으로 하고 나중에 상품 설명 들어보고 다른 것도 가입하려고요. 네, 좋아요. 그럼 일단 보통예금 만들어 드릴게요. 서류 작성이 빠르게 진행됐다. 복잡한 절차가 없었다. 직원은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다 됐어요. 통장 여기 있고요. 비밀번호는 여기서 설정하시면 돼요. 석진은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통장을 받아들었다. 새 통장이었다. 아직 거래 내역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통장. 혹시 바로 입금하실 거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석진은 가방에서 수표를 꺼냈다. 직원에게 내밀었다. 직원이 수표를 받아들고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눈이 조금 커졌다. 금액이 상당하시네요. 하지만 그뿐이었다. 의심하는 눈빛도 경계하는 태도도 없었다. 그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바로 입금해 드릴게요. 수표라 입금은 되는데 실제 사용은 내일부터 가능해요.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그럼 잠시만요. 직원은 컴퓨터를 조작했다. 입금 처리가 진행됐다. 1분도 안 되어 끝났다. 다 됐어요. 통장에 찍혀 있을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석진은 통장을 펼쳤다. 금액이 깨끗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40년의 기록이 새로운 통장에 담겼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희 신협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죠. 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다. 사장님, 혹시 추가로 필요하신 상품 있으면 언제든 오세요. 정기예금 금리도 괜찮고 대출도 필요하시면 상담해 드릴게요. 네,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석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직원이 배웅하며 말했다. 사장님, 차 한 잔 더 하고 가세요. 추우신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일하러 가봐야 해서. 그럼 조심히 가세요. 또 오세요. 석진은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여전히 밝았다. 손에는 새 통장이 들려 있었다. 가벼웠다. 마음도 가벼웠다. 트럭에 올라타 잠시 앉아 있었다. 통장을 펼쳐 다시 봤다. 깨끗한 첫 페이지. 오늘부터 새로운 기록이 시작될 것이었다. 석진은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공장 관리자였다. 사장님, 어디 계세요? 오후 미팅 있으시잖아요. 응, 지금 가고 있어. 10분 안에 도착해.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시동을 걸었다. 공장으로 향했다. 운전하는 내내 기분이 좋았다. 라디오를 켰다.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석진은 리듬에 맞춰 손가락으로 핸들을 두드렸다. 공장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점심을 먹고 있었다. 석진도 구내식당으로 갔다. 오늘은 밥맛이 있었다. 반찬이 맛있게 느껴졌다. 사장님,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옆에 앉은 직원이 말했다. 석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좋은 일 있었어.
무슨 일인데요? 글쎄, 그냥 좋은 사람들 만났어. 직원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석진은 밥을 한술 더 떠서 입에 넣었다. 맛있었다. 오후 미팅을 마치고 석진은 사무실로 돌아왔다. 책상에 앉아 새 통장을 다시 꺼냈다. 그리고 오래된 통장들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봤다. 낡은 통장들. 40년의 세월이 묻어 있었다. 구겨진 표지, 바랜 글씨, 수많은 거래 내역. 그 안에는 기쁨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땀과 눈물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과거였다. 박물관에 전시할 유물 같은 것이었다. 새 통장. 깨끗하고 단순했다. 아직 아무 이야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이야기들이 쌓일 것이었다. 석진은 오래된 통장들을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새 통장만 꺼내 놓았다. 이제 이것이 그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창밖으로 작업장이 보였다.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다. 기계 소리가 울렸다. 용접 불꽃이 튀었다. 일상적인 풍경이었다. 하지만 석진에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선택한 날이었다. 누군가에게 맞추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결정한 날이었다. 석진은 작업복 소매를 걷어 올렸다. 팔뚝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들이 있었다. 기계에 베인 자국, 뜨거운 쇠에 대인 자국, 무거운 것을 들다가 찢어진 자국. 일하며 생긴 흔적들이었다. 예전에는 이 흔적들을 감추고 싶었다. 남들이 보면 거칠어 보일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 흔적들이 자랑스러웠다. 이것이 그의 인생이었고 그의 정체성이었다. 석진은 소매를 내렸다. 그리고 컴퓨터를 켰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 견적서 작성, 거래처 연락, 자재 발주. 평범한 일들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일들이 의미 있게 느껴졌다. 저녁이 되어 퇴근 시간이 되었다. 직원들이 하나둘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다. 석진도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공장 문을 잠갔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겨울 밤하늘은 맑고 아름다웠다. 트럭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집으로 향했다. 오늘은 아내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 석진은 웃으며 새 통장을 꺼내 보였다. 끝났어. 다 정리하고 새로 시작했어. 아내의 얼굴이 환해졌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응. 새로운 곳은 정말 좋더라. 사람들이 친절하고 날 한 사람으로 대해줘. 다행이다. 이제 마음 편하게 거래할 수 있겠네. 응. 석진은 아내를 안았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조용한 식사를 했다. 특별한 메뉴는 아니었지만 평소보다 더 맛있게 느껴졌다. 대화도 많았다. 웃음도 많았다. 밤이 깊어갔다. 침대에 누워 석진은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다. 아침에 결심했던 것, 은행에서 겪었던 일, 신협에서 느꼈던 따뜻함. 모든 것이 선명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존중은 금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존중은 상대를 한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석진은 눈을 감았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다.
오랜만에 악몽 없는 밤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석진은 신협을 2번 더 방문했다. 정기예금 상품을 알아보고 적금도 하나 가입했다. 방문할 때마다 직원들은 반갑게 맞아주었다. 차를 내어주고 편하게 상담해 주었다. 특별한 대우는 아니었다.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똑같이 대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게 좋았다. 석진이 원했던 것은 특별함이 아니라 평범한 존중이었다. 어느 날 오후 석진은 공장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요즘 스팸 전화가 많아서 받지 않으려 했지만 지역 번호라 받았다. 여보세요? 오석진 사장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XX은행 본점 고객관리팀의 박민준입니다. 석진의 손이 멈췄다. 은행에서 또 전화가 온 것이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사장님께서 저희 지점과의 거래를 종료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불편하셨던 점이 있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석진은 잠시 망설였다. 이야기해야 할까?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다. 이미 종료했고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지점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직원들의 불친절로 인해 불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석진이 말을 끊었다. 차별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박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장님, 다시 한번 기회를.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미 새로운 곳에서 잘 거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상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석진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죄송하지만 저 바쁩니다. 이만 끊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한동안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며칠 후 우편물 한 통이 도착했다. XX은행에서 온 것이었다. 석진은 뜯어보지 않고 그대로 책상 서랍에 넣었다. 더 이상 그들과 관계할 일이 없었다. 한 달이 지났다. 석진은 신협에서의 거래가 익숙해졌다. 직원들과도 친해졌다. 가끔 신협에 들르면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어느 날 신협 조합원 총회가 있다는 공지를 받았다. 석진은 참석하기로 했다. 궁금했다. 이곳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조합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총회 날 석진은 평소처럼 작업복 차림으로 신협 2층 회의실로 갔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나이도 다양했고 직업도 다양해 보였다. 정장 입은 사람도 있었고 평상복 입은 사람도 있었고 석진처럼 작업복 입은 사람도 몇 명 보였다. 아무도 옷차림을 신경 쓰지 않았다. 자연스러웠다. 석진은 빈자리에 앉았다. 옆자리에 앉은 노인이 인사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새로 가입하셨나요? 네, 한 달 전에 가입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여기 20년 넘게 다니고 있어요. 좋은 곳이에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기는 사람을 봐요. 돈만 보는 게 아니라. 노인의 말에 석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정확했다. 총회가 시작됐다. 이사장이 한 해 운영 보고를 했다. 수익금을 조합원들에게 배당한 내역, 지역사회에 기부한 내역, 어려운 조합원들을 도운 사례들.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됐다. 석진은 감동받았다.
이곳은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니었다. 공동체였다.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곳이었다. 총회가 끝나고 다과회가 있었다. 석진은 커피를 들고 창가에 서 있었다. 창밖으로 동네 풍경이 보였다. 평범한 주택가, 작은 상점들, 오가는 사람들. 정겹고 따뜻한 풍경이었다. 사장님 오셨네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신협 직원이었다. 처음 석진을 응대했던 바로 그 직원이었다. 네, 총회 참석하러 왔습니다. 어때요? 우리 신협 괜찮죠? 네, 정말 좋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사장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우리 신협이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석진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감사하죠. 여기 오기 잘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석진은 아내에게 총회 이야기를 했다. 아내는 관심 있게 들었다. 좋은 곳 찾았네. 다행이야. 응, 정말 다행이야. 석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경제 뉴스였다. 대형 은행들의 실적 발표, 금리 인상 소식, VIP 고객 유치 경쟁. 석진은 화면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저 경쟁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대우받을까? 겉모습으로 판단받고 차별받고 무시당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제 그는 그런 곳에 없었다. 사람을 보는 곳에 있었다. 석진은 TV를 끄고 일어났다. 서재로 가서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XX은행에서 온 우편물이 그대로 있었다. 석진은 그것을 꺼내 뜯어봤다.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은행장 명의의 사과문이었다. 귀하의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VIP 고객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특별 우대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석진은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접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다. 필요 없었다. 그들의 사과도 특별 대우도 석진이 원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다. 한 사람으로서의 존중. 그리고 그것은 이미 새로운 곳에서 받고 있었다. 석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겨울별은 유난히 밝았다. 석진의 마음도 그처럼 밝았다. 이제 그는 자유로웠다.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했다. 40년의 무게를 내려놓고 가벼워졌다. 그리고 알았다. 진정한 가치는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는 것을. 석진은 서재를 나와 침실로 갔다. 아내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석진은 조용히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다. 악몽은 더 이상 없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공장 앞 가로수에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석진은 매일 아침 그 새싹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신협과의 거래는 순조로웠다. 석진은 이제 단골 조합원이 되어 있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들러 업무를 보거나 그냥 차 한 잔 마시러 들르기도 했다. 신협 직원들은 석진을 보면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리고 석진도 그들을 편하게 대했다. 서로 이름을 알게 됐고 가족 이야기도 나누게 됐다. 사장님, 아드님이 대학 졸업하신다고요? 응, 다음 달에 졸업식이야. 축하드려요. 어디 취직하시나요? 아직 알아보는 중이야.
요즘 취업이 어렵잖아. 그래도 사장님 아드님이니까 잘 될 거예요. 이런 대화들이 자연스러웠다. 격식도 없었고 거리감도 없었다. 마치 오래된 이웃 같은 느낌이었다. 어느 날 석진은 신협에서 제안을 받았다. 이사회 위원으로 활동해 달라는 것이었다. 사장님 경영 경험도 많으시고 지역에서 오래 사업하셨잖아요. 저희 신협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석진은 처음에는 망설였다. 바쁜 일정에 추가로 시간을 낼 수 있을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봤다. 이곳은 단순히 돈을 맡기는 곳이 아니었다.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였다.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석진은 신협 이사회의 일원이 되었다. 한 달에 한 번 회의에 참석하며 신협 운영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다른 이사들도 모두 지역 주민들이었다. 식당 사장, 부동산 중개인, 은퇴한 교사, 약사, 다양한 사람들이었다. 회의는 민주적으로 진행됐다. 모든 의견이 존중받았고 투표로 결정됐다. 석진은 이런 과정이 신선했다. 대형 은행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몇 달이 지나 어느 날 석진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낯익은 차 한 대가 주차장에 들어오는 것을 봤다. 고급 세단이었다. 차에서 양복 입은 남자 2명이 내렸다. 석진은 사무실로 들어가 창문으로 지켜봤다. 두 남자가 공장 입구로 걸어왔다. 한 명은 XX은행 지점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본점 사람으로 보였다. 관리자가 석진에게 보고했다. 사장님, 은행에서 오신 분들이 사장님 찾으신다는데요. 안 만나겠다고 해. 네. 바쁘다고 전해줘. 관리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잠시 후 돌아와서 말했다. 그래도 꼭 한 번만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석진은 한숨을 쉬었다. 피할 수 없다면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알았어. 들어오라고 해. 두 남자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지점장은 석진을 보자 깊이 허리를 숙였다. 사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석진은 대답 없이 의자를 가리켰다. 두 사람이 앉았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본점에서 온 남자가 명함을 꺼내 내밀었다. 저는 XX은행 본점 VIP 고객관리부 부장 이재훈입니다. 사장님을 찾아뵙기 위해 여러 번 연락드렸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재훈이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다. 사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때 일은 저희 은행의 명백한 실수였고 사장님께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석진은 아무 반응 없이 듣고만 있었다. 저희가 사장님을 VIP 고객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전용 상담사 배정은 물론이고 특별금리, 수수료 면제, 각종 우대 혜택 필요 없습니다. 석진이 말을 끊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미 다른 곳에서 만족스럽게 거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저희 은행의 네트워크와 서비스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석진은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다. 저는 40년을 당신네 은행과 거래했습니다. 한 번도 문제 일으킨 적 없습니다. 그런데 작업복 입고 갔다고 저를 의심했죠. 범죄자 취급했죠. 지점장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이미 받았습니다.
편지로도 받았고 전화로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과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신뢰가 문제입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쌓기 어렵습니다. 석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저 바쁩니다.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다. 이재훈이 마지막으로 명함을 내밀었다. 사장님,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석진은 명함을 받지 않았다. 그럴 일 없을 겁니다. 두 사람이 사무실을 나갔다. 창문으로 그들이 차에 타고 떠나는 모습이 보였다. 석진은 그 모습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이미 끝난 일이었다. 오후가 되어 석진은 신협에 들렀다. 정기예금 만기가 되어 재가입하러 온 것이었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상품으로 하실래요? 저번처럼 1년짜리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차 드시고 계시면 금방 처리해 드릴게요. 석진은 대기 공간에 앉아 보리차를 마셨다. 옆에는 다른 조합원들도 앉아 있었다. 한 노인이 석진을 알아보고 인사했다. 사장님. 오늘도 오셨어요? 네, 예금 만기돼서요. 저도 오늘 적금 넣으러 왔어요. 여기 참 좋죠? 사람들이 다들 친절하고. 그렇죠. 두 사람은 잠시 담소를 나눴다.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손주 이야기.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따뜻했다. 업무가 끝나고 석진은 신협을 나섰다. 봄바람이 불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석진은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평범한 동네였다. 화려하지 않았고 세련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사람 사는 냄새가 났다. 정이 있었다. 석진은 이곳이 좋았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곳.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곳. 트럭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석진은 리듬에 맞춰 핸들을 가볍게 두드렸다. 공장으로 돌아가는 길, 석진은 백미러로 신협 건물을 봤다. 작고 소박한 건물. 하지만 그 안에는 큰 가치가 있었다. 석진은 미소 지었다. 진심으로 편안하게. 몇 달이 더 지났다. 석진의 일상은 평화로웠다. 공장 일도 순조로웠고 가족도 건강했다. 신협에서의 거래도 아무 문제 없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석진은 아내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다. 오랜만에 시간을 내어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여보, 행복해? 아내가 물었다. 석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행복해. 은행 일 이후로 많이 달라진 것 같아. 표정도 밝아지고. 그래. 응. 예전에는 뭔가 짐을 지고 사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가벼워 보여. 석진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던 것 같아. 남한테 맞추려고만 했지.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어.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지. 응, 정말 다행이야.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봤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갔다. 아름다웠다. 석진은 그 노을을 보며 생각했다. 인생도 이렇구나. 어둠이 오기 전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석진은 이제 그 순간을 살고 있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현재를 즐기고 있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다. 두 사람은 집으로 향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집에 도착해 석진은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새 통장이 놓여 있었다. 깨끗하고 단순한 통장. 석진은 그 통장을 꺼내 펼쳤다. 몇 달간의 거래 내역이 찍혀 있었다. 입금, 출금, 이자. 숫자들이 쌓여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 숫자들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의 기록이었다. 자신을 존중하며 살기로 결심한 날부터의 기록이었다. 석진은 통장을 덮고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석진은 알았다. 진정한 부는 은행 계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라는 것을. 석진은 서재를 나와 거실로 갔다. 아내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석진은 그녀 옆에 앉았다. 여보. 응? 고마워. 뭐가? 그냥 내 옆에 있어줘서. 아내는 석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우리 부부잖아. 당연한 거지. 석진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35년을 함께한 손. 앞으로도 함께할 손.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경제 소식, 정치 소식, 사회 소식.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시끄러웠다. 하지만 석진의 집은 평화로웠다. 조용하고 따뜻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석진은 눈을 감았다. 깊은 평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더 이상 인정받으려 애쓸 필요가 없었다. 그는 이미 자신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밤은 깊어갔다. 석진은 아내와 함께 침실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오랜 여정이 끝났다. 40년간 쌓아온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했다.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존중은 크기가 아니라 태도라는 것.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것. 석진은 이제 그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과 함께 살아갈 것이었다. 눈을 감았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다. 꿈속에서 석진은 웃고 있었다. 진심으로 행복하게. 새로운 아침이 밝아올 것이었다. 그리고 석진은 그 아침을 당당하게 맞이할 것이었다. 작업복 입은 채로, 자신의 모습 그대로.